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흐름까지 쭉 읽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이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 페페, 솔라나, 시바이누, 도지코인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을 살펴볼 종목은 리플 되겠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리플 0.6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7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트코인 강한 상승을 예측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제 SEC와 리플 이 소송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질긴 소송 싸움인데요. 일단은 이 벌금과 관계없이 SEC가 항소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EC의 지난 전 이 변호사가 항소할 가능성이 무려 75%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리플 차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코인 차트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인 분들의 애정의 네. 코인이에요. 네, 한국인 아니세요? 왜 한국인 분들이라고 하시죠? 우리 한국인들이죠.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 이렇게. 네, 근데 네. 이제 리플 코인 같은 경우 제가 달러 차트를 일단 가져왔는데 네. 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서 설명을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월봉 기준으로 네. 리플이 21년 1월 달부터 20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삼각 수렴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수렴의 상단부나 하단부를 돌파하는 쪽으로 네. 강한 상승이 나와주거나 강한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횡복회로를 돌려본다 하죠. 네. 만약에 이제 긍정회로. 리플 네. 코인이 행복회로. 수렴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렴 패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교과서적인 설명으로 들어볼 때 이 네. 고점에서 저점 구간을 이 사이에 있는 가격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네.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네. 수렴의 상단부나 하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 나와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쪽 구간이 추가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나와줬을 때 기준만큼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기준치를 네. 이렇게 가격 범위로서 진행을 해보게 된다면은 자, 고점 구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고점 구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저점 구간까지 하면은 네. 이렇게 하락선이 나오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0.6585 구간 네. 0.6585불 구간이 수렴 상단부 돌파를 하고 난 이후의 시점이긴 한데 네. 매물대 매물대 구간이 겹쳐있는 구간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7.5불 정도까지 올라가요. 너무 행복회로 네, 아닐까요? 7.5불까지 일단 네. 교과서적으로 차트를 보았을 때 네. 7.5불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7.5불 가격이 네. 원화로 대충 따지면? 따져 보았을 때 네. 하나로 이제 10,000원 네. 이게 조금 안 되죠. 10,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 그런 행복회로 포기하지 말자. 네, 포기하지 우리. 말자. 물려 네.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네. 설명 가능하겠고요. 원화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의 사랑과 염원이 담겨서 차이가 있잖아요. 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원화 차트에서도 월봉 기준으로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 그리고 상승 채널 속에서 하락 채널의 형태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네.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지 구간인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 기준에서의 가격대가 어디냐? 네. 일단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바로 위쪽 구간에 저항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네.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리테스트 지지 혹은 거래량이 동반될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봐도 되겠지만 네. 816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고점 기준, 꼬리 기준 매물대, 수평 전선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의 가격은 어디냐? 745원에서 750원 정도 구간 가격대이고요. 터치를 해주고 네.
양봉 나왔네? 나 사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하위 시간봉에서 상승 반전 패턴을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690원에서 815원 정도 구간에서의 박스권으로 형태가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될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따라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하고 이탈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690원 선, 이 수평 지지 선에서 전저점에서 반등이 나온지 유무를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터치 이후 이런 식의 쌍바닥 형태 나오게 되면서 넥라인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현재 응축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추후에 폭발이 나준다고 설명이 드렸었죠. 근데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 저항선 구간인 6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780원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 그리고 올라와주는 이 네. 20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폭발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네. 다만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보라색 선인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는지 유무가 중요해요. 네. 이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죠? 20 이동평균선 기울기 이렇게 하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럼 240 이동평균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네. 60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탈하겠죠.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거고요. 네. 120 이동평균선 이렇게 하반 기울기가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역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냐? 언제죠?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무섭네요. 네.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하방으로의 폭발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점이고, 근데 아직은 미래의 일이에요. 따라서 이 점은 이런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겠구나 라고 인지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플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긍정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단기 K선이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기 K선 하반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 K선 데드 크로스 직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방 시나리오를 유념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은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이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해주고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방 폭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은 하단부 구간 반등이 실패를 할 경우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추가적으로 리플의 주봉 원화 차트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주봉 차트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주봉에서도 이동평균선 응축 중이고요.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6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으나 주봉 차트의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단기 네. K선 상방이나 단기 K선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지표의 K선들이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봉에서 120 이동평균선 구간 이탈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주봉 장기 K선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네. 그럼 그쪽 구간에서 가격이 최대한으로 떨어졌을 때 이 주봉상 존재를 하고 있는 제일 하방 지지 구간이 670원 선이에요. 그럼 670원 선에 아까 작도 관점에서 보았었던 690원 매물대 구간 이탈을 시점이기 때문에 주봉상 120 이동평균선 구간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네. 추가적인 하방 폭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7대3, 6대4 정도가 아니라 8대2, 9대1까지 올라가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한국인의 사랑과 염원이 담겨 있다 보니까 정말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는데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죠. 솔라나부터 가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솔라나 2.1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0만 7,500원에 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솔라나 기반의 이 디핀 마와리 네트워크는요, 이제 디핀을 활용해서 실시간 3D 컨텐츠를 전 세계 디바이스에 굉장히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 마와리 네트워크가 무려 1,080만 달러를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강력한 호재거리가 나와줬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이제 오늘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 펌핑을 만들어줬어요.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현재 차트 분석 드려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차트도 이제
네. 이 길잡이인 리트가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 수렴 하단선을 이탈, 그 다음에 네. 재차 진행되고 있었던 조그만한 삼각 수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 오. 성공해준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솔라나 관점에서 이전에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추세선 안으로 재차 진입이 되고 돌파 네.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하단부 구간 추세선을 재차 진입에 성공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네.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하단부 추세선을 재차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리테스트 지지이기 때문에 이쪽 관점에서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돌파를 해줄 때 지금은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돌파를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하시고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을 이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네. 목표가 구간은 어디다 두느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전고 부근인 그대로 따지면은 21만 6천 원에서 6,300원 정도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 구간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전고 구간인 23만 1,600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네. 이 수평장선 부근까지 홀딩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구간을 이제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삼각 수렴 패턴이 아니라 상승 채널의 형태로 이렇게 작도가 가능하겠고요. 네. 그럼 이렇게 작도를 해보았을 때 굉장히 크네요. 네,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는 시점 혹은 이 내려와 주고 있는 일봉 하락 추세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는 시점 뭐 이쪽 구간이나 이쪽 구간에서 터치를 해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쪽 구간 터치를 해주게 될 시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익 실현을 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 이동평균선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가 옆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된 형태였어요. 근데 네. 다만 쌍바닥 형성해 주고 넥라인 구간 돌파를 해주게 됨으로써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네. 지금은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시점이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는 이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20만 8천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쪽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올라와주고 있는 22동평균선 구간까지 재차 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솔라나 차트 같은 경우 일봉 보조 지표들이 지금 과매수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일봉 장기 보조 지표가 K선에 도달을 해 주었으나 네. 하반기 일기로 전환되지 않았고요. 상반기 일기를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진입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페일러가 나와주겠죠. 그럼 페일러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위 시간봉인 주봉 차트로 넘어가서 봐야 되는데 네. 주봉 차트를 넘어가서 살펴보았을 때는 비트코인의 차트랑 유사한 모습이에요. 네. 현재 2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나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저항 구간이 고가 이동 평균선을 제외하면 없고요. 주봉 차트에서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단기 K선 상방, 중기 K선 골든크로스 직전, 장기 K선 골든크로스 전이에요. 이 말은 즉슨 22동 평균선 및 20고가 이동 평균선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중기 및 장기 K선이 저점 구간 근처에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이 골든크로스 이후 상반기 일기를 유지를 해준다라는 것은 네. 적어도 이 고점 구간인 30만 6천 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받아주었을 때 주봉 보조지표에서 네. 명확한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등장해주지 않는다면은 최고점까지 신고점을 갱신해주는 구간까지도 가격이 올라가 줄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솔라나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자로는 밈코인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여줬던 페페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가격부터 보러 가시죠. 네, 페페 15%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0.013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개구리를 테마로 한 밈코인입니다. 시가총액이 최고 58억 달러에 도달한 바가 있었죠.
물론 지금은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 40억 달러로 13%가 상승한 상태고요. 거래량 역시도 70%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35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에는 페페, 뭐 거의 1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굉장한 강력한 행복 회로를 돌려줬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페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페페 차트도 이제 꽃길이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 안 좋은 길이 있을지 한번 차트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페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이전에 강한 펌핑이 등장을 했었고요. 강한 펌핑 이후에 상승 추세를 형성함에 따라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다만 하락 조정이 진행이 되었었으나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오늘자 캔들이 지금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 돌파를 성공적으로 마감 그리고 이후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관점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수 타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따라서 현재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이제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이었던 겨울대 따지면은 0.132원을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재차 진입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훌륭한 좋은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페페 차트 같은 경우 이제 보조지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120 이동평균선 구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에요. 일본 보조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고점 구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폭발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는 페일러 현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럼 일봉에서 페일러니 상위 시간봉인 주봉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럼 주봉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솔라나처럼 20 이동평균선 구간 저항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솔라나보다 살짝 더 좋은 차트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조지표 보시게 된다면은 단기 중기 K선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상반기 일기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기 K선이 하반기 일기이긴 하지만 단기와 중기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배열인 차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현재 구간에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가격이 조정의 형태로 들어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보았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저항 돌파를 실패한다면은 현재 고점 구간이 오른쪽 어깨 부근이에요. 그럼 저항을 받아주고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하방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가 중요하고요. 일본 관점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고 가격이 하락이 나와준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혹은 이 0.0132원에 존재하는 매물대 구간에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개구리 코인 페페 정리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시바이누 되겠습니다. 시바이누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시바이누 역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27% 상승해주면서 0.025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도지코인 킬러라고 불리는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144%의 이 상승 이후에 조정을 쭉 겪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10월이 가까워져 오면서 억토버 영향 때문인지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시바이누는 뭐 24시간 동안 22%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 역시도 225.52%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12억 2천만 달러의 이 시가총액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시바이누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시바이누도 차트 바로 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었으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펌핑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상승분을 되돌리는 하락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락 채널 상단부 돌파를 하는 시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장대 공봉이 등장을 해주었고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었었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해주는 캔들에서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았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항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일단 1차적인 저항 구간 매물대였던 0.023
2원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해주었었고요. 네. 다음 구간 전고 구간 매물대 구간이 0.028458원이에요. 그럼 이쪽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이쪽 구간까지 홀딩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하방으로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저항 구간 매물대였던 0.0232원에서의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 네. 아니면 이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선에서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역별인 차트의 모습이고요. 네. 펌핑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럼 22동평균선이 62동평균선 구간 골든크로스를 해주고요. 내려와주고 네. 있는 122동평균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골든크로스를 해주고 가격이 조정이 들어와주게 되었을 때 이 22동평균선 구간과 만나는 시점이 매물대 구간에서 만나게 준다면은 굉장히 네. 좋은 지 구간으로서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위쪽 구간의 이동평균선 상태는 저항권이 존재를 해요. 네. 242동평균선 구간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242동평균선 구간이 존재를 하고 있는 0.0275 구간, 이 전고 구간 매물대 구간이랑 유사한 구간에 있죠. 네. 그럼 전고 구간 매물대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 줄 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가격이 상승으로 갔을 때는 기다리셨다가 매물대 구간 돌파 이후 혹은 242동평균선 구간을 네. 상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기 전까지는 지양을 하셨다가 네.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자로도 또 강한 상승세 만들어줬던 시바이누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밈코인들의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리트 전문가님이 쭉 차트 보시면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한 종목을 찝어주셨다라고 해요. 어떤 종목일지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바로 도지코인. 네, 도지코인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네, 도지코인 7.2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16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코인 중에 시가총액 1위를 달려주고 있는 종목이죠.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최근에 8% 이상 상승해주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제 차트에서 하락 쐐기형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도 했어요.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실지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로 도지코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도지코인 바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모습이었고요. 네. 하락 채널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나 하락 채널의 상단부 및 매물대 저항 구간인 155원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오늘자 캔들 패턴 기준으로 완벽하게 터치는 해주지는 않았지만 리테스트 지지를 받고 가격이 올라가준 형태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면은 이쪽 구간이 신규 진입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였던 구간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단기 상승 채널의 형태에 네.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 오, 상승의 짱이에요, 상단 부분을 채널이. 돌파를 네. 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진입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154원 수평 지지 매물대 혹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리테스트 및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의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보게 되었고 도지코인의 일봉 이동 평균선 형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22동 평균선이 나머지 62동 평균선 구간을 골든크로스가 해주려고 하는 시점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1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일봉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에서 페일러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봉 네.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주봉 장기 K선이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추가적인 네. 상승 폭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저항 구간 돌파 유무를 체크를 하시거나 조정 이후에 지진 구간에서 나와주는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셔서 해라. 이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 탐험했던 종목들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리플 같은 코인이라든가 솔라나 같은 코인은 보물 상자를 열어봤을 때 아직까지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그렇게 막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밈코인들, 페페, 시바이누, 도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하락 채널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해준 시점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을 가능하겠고요. 이번 방송 시간 끝나고 난 이후에도 네. 저희 종이 비행기 방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나 이거 못 물어봤다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 견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